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지표 호재,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경구 치료제 개발을 했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호재로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 1.4% 상승을 하면서 34,326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다우지수 지금 차트 보시면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 9월달의 저점을 좀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1.15% 상승을 하면서 4,357포인트. 역시 121선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82% 정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는 좀 장중에 흔들리기도 했어요. 국채 금리가 뭐 1.5%대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 뭐 할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게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점, 역시 나스닥 지수도 굳이 121선을 좀 깰 이유는 없다.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가 121선을 깰 때는 항상 기회였어요. 5월 달에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뭐 2월, 3월 달에도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121선 뭐 상당히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국내 주식시장 10월 달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좀 떠들썩했던 것은요.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러면서 이제 머크가 8.4%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알약이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제는 좀 뭔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관련주들도 다 같이 좀 상승을 했어요. 여행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크루즈 업체 로얄 캐리비언이 3.8%, 카지노 업체 라스베거스 샌즈가 4.3% 이런 식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이 될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면은 우리 시장도 이제는 정말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다시 했지만 2차가 이제 5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2차가 70%를 넘어서고 이러면은 본격적인 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또 활성화 이룰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죠. 8월 개인 소비 지출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압력, 인플레이션 공포 이런 부분들 자꾸자꾸 시장에서는 심리를 흔들려고 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흔들려고 하는데 근데 물가가 사실 안 올랐던 데는 없잖아요. 물가는 어쨌든 과거로부터 점차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은 계속 점점점 늘어나고 우상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가 상승이 주식시장을 우상향하는 건데 물가 상승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72.8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높다. 요거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들 보복 소비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작년 2월부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좀 힘들기도 했었고 모두 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가슴속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로 특히 이제 11월부터 또 최대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때 뭔가 소비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죽지는 않는다. 여기서 최소한 10월에 한번 상승을 하든 아니면 작년처럼 11월, 12월에 상승을 하든 한 차례의
마지막 불꽃 랠리는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걱정을 하시지만 그 전에 어쨌든 한 차례의 불꽃 랠리는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내적으로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3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삼성전자부터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15조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율도 상승을 했고요. 환율 상승의 효과,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반도체 쪽 실적도 뭐 반도체가 안 좋다 하지만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3,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8월 달에는 72,50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저점을 지수는 깼는데 삼성전자는 8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은 거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실 때도 그 부분을 포인트로 맞춰 보셔야 됩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는 방법. 8월 달 저점을 깼느냐 안 깼느냐. 이걸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결국은 사실 고점권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은 그거는 이제 재료 노출이고 하락의 요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점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좀 뭔가 긍정적인 활기찬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제가 이제 일요일날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 나름대로 좋았는데 어제 많이 빠졌죠. 금요일날 수목도나 버텼는데 금요일날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졌지만 8월달에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떨어지면은 어쨌든 기회예요. 기회.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 3천억씩 나오다가 3분기에는 4천억이 나온대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뭐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영업이익률 가장 좀 상승폭이 클 걸로 기대되는 종목이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영업이익이 한 1800% 정도 급증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주가의 움직임 54,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시장 상황과 함께 빠졌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8월달에 저점은 깨지 않는 모습이에요. 철강주들 좋습니다. 3분기, 4분기, 내년 뭐 계속적으로 어제 제가 9월 수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철강업종의 수출액이 늘어났잖아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역시 좋다. 그래서 현대제철 다시 또 살 기회예요. 현대제철 45,000원대 현대제철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 가격대에 사야지 안 그러면 뭐 언제 사나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걱정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요. 어쨌든 지금 뭐 아직도 뭐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18일이면 어떤 형태로는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정말 2011년처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문제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질 텐데요. 그럴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어제 판 사람들 미국 시장 지금 급등했는데 어떻게 해요? 파는 게 더 리스크입니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